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밈코인을 사고 있다. 밈코인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터보가 날아가고 있죠. 터보를 필두로 수많은 밈코인들이 지금 천정부지로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터보 같은 경우는 저점으로부터 지금까지 약 150배 상승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카렘입니다. 어느덧 불장에 꽃이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제 코인 시장 한번 쭉 같이 살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들 마음이 좀 싱숭생숭할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 코인 시장, 주식 시장, 주식 중에서도 미국 주식, 나스닥, 뉴욕 증시가 되겠죠. 왜 이렇게 다들 자산 시장은 훨훨 타오르는 걸까? 우리나라 부동산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나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은데, 아니 왜 자산 시장은 올라가는 거지?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요, 항상 그래 왔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가 결국에 자산 시장의 바닥이었고, 우리가 돈이 생길 때가 결국에 항상 꼭대기였죠. 그래서 돈이 생겨서 투자를 하면 맨날 떨어졌고, 돈이 없어서 못 샀는데 항상 올라가니까 포모가 오고, 맨날 이런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지금도 비슷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몇 가지 시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빗썸입니다. 빗썸이 벌써 3일 전부터 경주마가 발생하기 시작됐습니다. 경주마라는 것은 최소 1개, 또 많게는 한 5개 정도가 매일매일 최소 100%씩 올라가는 그런 장이 열리는 건데, 이 장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펠리즈라는 친구가 17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런 장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세력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빗썸, 업비트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이제 빗썸과 동일하게 이런 경주마 패턴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기보다는 아직 시작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업비트와 빗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빗썸에는 김치 코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업비트에는 김치 코인이 별로 없어요. 빗썸에 있는 김치코인들은 세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히 일을 하는 것도 없고, 대부분 이제 프로덕트가 중지가 되거나 아니면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남겨 있거나, 또는 뭐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자금이 굉장히 딸려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인의 가격은 막 10배, 5배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겁니다. 환장합니다. 왜 올라가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이 그 코인에 탑승을 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력들의 패턴을 잘 공부해 두면 우리 이 장에서 100만 원만 갖고 들어와도 이 장이 끝날 때 최소 몇 억씩 이렇게 갖고 나갈 수 있는 장이 이미 열렸고요. 이 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진짜로 시작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진짜 시작되는 불장, 어쩌면은 초입에 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힘든 이 시간들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코인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에서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곧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더 이상이 너무 힘들어서 버티기 힘들다. 아니 근데 코인을 봤더니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지? 그래, 마지막 동화줄은 이걸 수도 있겠다. 여기다가 내가 투자를 해야지 하고 그들이 들어와 주면 이제 마지막 불꽃을 불살라주고 여기 있는 김치들은 시들어 갈 겁니다. 김치는 원래 이런 패턴들입니다. 세력들이 움직이고 세력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세력들이 돈을 벌려면 개미들이 사줘야 돼요. 개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됐을 때 세력들은 코인을 쏘아 올리죠. 그러면 개미들이 매수를 해주니까 본인들이 저점에서 매집했던 물량들을 고점에서 팔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빗썸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코인 시장을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빼놓을 수 없는 거 토탈입니다. 토탈, 항상 여러분 토탈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토탈 먼저 보셔야 됩니다. 토탈은 전체 크립토 코인 시장의 시총을 의미합니다. 진짜 코인 시장에 돈이 얼만큼 들어오고 있고, 이 돈들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고 어떻게 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선 이 크립토 토탈 마켓캡을 보셔야 됩니다. 차트는 항상 제가 월봉, 최소 월봉부터 시작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월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토탈 마켓캡은 아직 전 최고점을 넘기지는 못한 상태입니다만, 전 최고점을 넘기려는 시도가 바로 이곳에서 가장 활발하게
최근 3개월 동안, 그러니까 3, 4, 5월 동안 거래량이 가장 많으면서 여기서부터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3, 4, 5월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고, 또는 누군가는 이 밑에서 또는 이런 곳에서 매수했던 누군가, 당연히 세력들일 겁니다. 세력이라고 하면 돈을 많이 가지고 들어온 시장 참여자를 그냥 통칭해서 저희는 세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과거에 매수했던 이런 세력들은 지금의 이런 매수의 힘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어마무시한 물량들,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또는 몇 조에 달하는 그런 물량들을 이곳에서 매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같은 서민들이 받아먹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따져봤을 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지금 코인 시장에 그렇게 활발하게 개미들이 막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건 누구냐? 미국은 상황이 달라요. 미국은 지금 주가가 날아오르고 있죠. 자, 엔비디아가 나스닥을 진두지휘하면서 지금 나스닥 장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주식은 날아오르고 있죠. 미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혼합돼서 이러한 장세들을 만들고 있고, 요 미국의 장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닌자님의 경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또 경제 박사님 닌자님이 이 상황을 면밀 주도하게 정말 정확하게 지금 상황을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 닌자님의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자, 어찌 되었든 간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도 날아오르고, 야, 이거 지금 코인도 지금 비트코인이 H를 이미 갱신했고, 이런 상황이 오니까, 야, 이거 가는 거다, 이제 앞으로. 지금 준비를 해야겠다. 노후 준비해야겠다. 자, 미국의 이제 시민들을 상대로, 제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무슨 은퇴 어쩌고저쩌고 기구가 있어요. 단체. SICS였나? 이런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시민들이 은퇴를 점점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점점 이제 은퇴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인플레이션. 점점 물가가 올라갑니다. 점점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만약에 내가 지금 은퇴를 하면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고,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으로는 내 노후가 이게 대비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들의 이제 탈출구는 이제 주식이고, 그래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노후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두 번째 방편으로 이제 코인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고, 근데 코인 쪽에 들어온 요 매수자들과 주식에 들어온 매수자들의 이게 연령대 분포가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리고 목적도 다릅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은퇴 자금은 이제 주식 쪽으로 몰리는 거고, 코인 쪽은 MZ세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MZ세대들. 자, 미국의 MZ세대들이 환장하는 코인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밈코인입니다. 밈코인.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도 경제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표들이 보여주는 경제 상황들, 주식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도 그러하고 기업의 성장률도 그러하고 이런 것들이 그나마 미국만 지금 괜찮습니다. 나머지 국가를 개차반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뭐 좋습니다. 미국과 비슷하지만 일본은 N저 상황을 겪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조금 좀 있으면 미국과 이제 일본의 통화 스와이프 이제 체결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엔화의 가치를 올리고 달러의 가치를 떨기는 요런 식의 또 패턴을 또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요건 저보다 닌자님이 더 잘합니다. 어찌됐든 우리 밈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밈코인을 사고 있다. 지금 장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밈코인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터보가 날아가고 있죠. 터보를 필두로 수많은 밈코인들이 지금 천정부지로 하늘 높은지 모르고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터보 같은 경우는 저점으로부터 지금까지 약 150배 상승을 했습니다. 150배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고작 6개월 동안 150배가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해놨다면 1억은 150억이 됐고요. 1000만 원 나왔으면 1000만은 15억이 됐으며 100만 원이었다면 100만 원은 1억 5천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은 서민들이 100만 원 가지고 6개월 만에 1억 5천 벌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일이 밈코인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주도해서? 네, 미국과 일본의 젊은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장세가 밈코인이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우리 토탈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곧 전 고점을 돌파하고 새로운 시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준비를 잘해야 된다. 요거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차피 여러분 다 알트코인 하잖아요. 그 알트코인 봐야죠. 알트코인 두 가지 보시면 되는데, 토탈 3라는 거 보시면 되고, 토탈 3라는 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총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의 시총 차트입니다. 토탈 3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토탈 3는 아까 우리 봤던 토탈보다는 조금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고점에 물려있던 개미들의 물량을 지금 소비하고 있어요. 소화하고 있다는 말을 쓸게요. 과거 고점에 물려있던 개미들의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 자, 이런 말을 왜 쓰냐면 지금 과거에 고점에 물려있던 개미들의 경제 사정은 지금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저때 당시랑 지금의 경제 상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때는 대출 이자가 거의 0%에 가까웠고 저금리 시절의 최꼭대기였죠. 그때 샀던 개미들이 마이너스 90%, 95%, 99% 심지어는 거의 빵원까지 경험을 했다가 지금 본인들 평단까지 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물렸다가 지금 2년, 3년 물려있던 개미들은 경제도 힘들고 내가 지금 밥벌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대출금도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 마침 과거에 투자했던 돈이 다시 원금을 회복했구나. 이들은 매도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들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받아먹지 않았다면 떨어져야 정상이겠지만 누군가가 받아먹고 있어요. 두 가지가 있겠죠. 세력일 수도 있고요. 또는 기관일 거고요. 기관이 세력이지만 또는 시장의 신규 참여자. 이들이 지금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금리 시대에 바보같이 세상 돌아가는 물정 모르고 걱정 없이 생각 없이 가자만 외치면서 바보같이 샀던 여러분, 그리고 저 또한 그렇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물량을 뱉어내고 있고 그것들을 소화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소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화된 것들은 에너지가 되고요. 에너지가 되면 당연히 힘이 불끈불끈 불장이 나오겠죠. 지금은 저는 불장을 기다리고 있는 초기 단계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탈은 그렇고요. 자, 이번에 아더스는 이제 상위 10개 시총, 그러니까 코인 중에서 상위 10개 시총 코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의 시총 차트입니다. 얘도 뭐 똑같습니다. 토탈2랑 거래량 빵빵하고요. 똑같아요. 개미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물려있죠? 이게 개미들의 패턴을 이어가기 제일 좋은 차트예요. 딱 보셔도 고점에 여기에 어질나게 조질나게 물려 있습니다. 조질나게 물려 있어요, 여러분. 힘들었죠. 몇 년 동안 금리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 차반되고 막 주식 막 떨어지고 환장합니다. 물가 올라가고 월급은 그대로고 직장은 잘리고 환장하죠. 이런 상황에서 환장의 혼돈의 카오스에서 지금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때 물려서 지금까지 나에게 고통을 줬던 그 돈, 내가 그때 좀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저금리니까 거의 한 1%대의 이자율로 대출을 받아서 한 5천만 원 땡겨가지고 5천만 원 넣는데 그 5천만 원이 50만 원 됐다가 다시 5천만 원이 됐어. 감사합니다. 역시 죽으란 법은 없군요. 요 5천만 원으로 급한 불을 끄겠죠. 대출금도 갚고요. 그동안 이제 못 먹었던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다니고 지금 이제 마지막 끝물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바로 과거에 묵혀뒀던 돈을 찾아서 그걸로 급한 불 끄면서 나름 또 소소하게 즐기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시대상이에요. 이게 끝나면 이들은 이제 포모가 올 겁니다. 아니 씨부랄 내가 팔았더니 날라가네. 와 좆됐다. 100배 갔네. 포모가 오겠죠. 이들은 여기서 또 들어옵니다. 어떻게 또 대출을 받아갖고 그리고 또 물리죠. 이게 바로 차트의 패턴이에요. 이런 것들을 세력들은 기가 막히게 이용하고요. 지금 저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갑자기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런 건 안 나오고요. 바로 꼬리 빼고 올라갈 확률이 제가 볼 때 아주 큽니다. 그래서 지금 마운트 곡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왜? 개미들의 물량을 더 빨리 빼먹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운트 곡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군요. 자, 마운트 곡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마운트 곡스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마운트 곡스에 관련 뉴스들이 우리 비트코인 차트에,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다 그려놨습니다. 마운트 곡스는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 거의 최초에 가까운 공식 거래소, 코인 거래소, 일본 거래소예요. 일본에서 시작된 거래소고, 이 마운트 곡스가 이제 해킹 사건을 겪으면서 여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찾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부도가 났거든요. 여기서 이제 묶여있는 비트코인이 총 14만 3천 개 조금 안 되는데 14만 3천 개, 한 2천 개 정도 됩니다. 요 물량이 짱 박혀 있어요. 마운트 곡스에. 그래서 오매불망 고객들은 이게 나에게 떨어지기만, 즉 마운트 곡스에서 나한테 물량을 돌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14만 2천 개, 3천 개 정도의 물량이 지금 이 밑에 있습니다. 평단이 어디냐면 12달러에서 120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산이 벌써 어마어마하게 증식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12달러에 샀던 사람은 지금 자산이 5,000배 이상 올랐고요. 이들이 예를 들어 그 당시에 1,000만 원 넣었다면 이 1,000만 원 넣은 사람은 지금 500억이 돼 있단 말이야. 이야, 이 상황이죠. 환장하죠, 여러분. 그럼 만약에 이 돈이 지금 시장에 풀린다고 해보죠. 지금 마운트 곡스에선 두 가지를 이제 판매했었거든요, 코인을. 첫 번째가 비트코인 14만 2천 개,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14만 3천 개, 거의 똑같아요, 두 개. 이 두 개 다 합쳐서 100억 달러 조금 넘을 겁니다, 아마. 하나 가치로 한 13조에서 15조 정도 될 거예요. 이 돈이 지금 묶여있다. 시장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 돈이 풀리면 야 15조가 밑으로 떨어지면 이거 좆된다.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건데 사실 이 걱정들 요런 것들이 과거에 2018년 대폭락 진짜 하락장 2018년 우리 겪었던 정말 힘들었던 코로나 팬데믹 이때 하필이면 이 힘든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이전 불장이 끝난 시점에서 이제 하락의 첫 스타트 구간에서 마침 마운트 곡스 뉴스가 퍼집니다. 아니 마운트 곡스 15조씩 떨어지면 좆되는 건데 그 뉴스가 여기 나와요. 이렇게 하필이면 하락장이 시작할 때요. 2018년 1월 29일에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마운트 곡스에 대해서 다시 전 세계적으로 뉴스를 막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시장은 쫄죠. 소비자들은 좁니다. 근데 여기서 쫄지 않는 소비자들이 있어요. 우리 같은 대가리 터져가지고 야 비트코인 쫄라게 갔으니까 떠가자. 이런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존버합니다. 나는 존버야. 그런 사람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야 역시 마운트 곡스는 존나 큰 거구나. 나 좆됐다. 야 2년 내내 떨어지네. 야 1억 박아놨는데 1억이 10만원 됐네. 잣됐구나 이러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죠. 그러다가 지금처럼 야 내가 여기에 물렸는데 내 평단까지 왔어요. 드디어 내 1억이 10만원에서 1억이 됐습니다. 와 3년 기다렸네. 씨발 좆됐다. 좆될 뻔했다. 와 이러고 있는데 마운트 곡스가 또 터져 뉴스가. 갑자기 전 세계 뉴스 언론들이 마운트 곡스 뉴스를 뻥 터뜨리기 시작해. 이번에는 2018년 6월 22일이었고요. 1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해킹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마치 어제처럼 시장에 퍼졌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과거에 겪었던 이 공포가 다시 또 심장을 바운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야 씨발 내 지금 내 평단까지 왔으니까 팔아 제끼자 하면서 고점에서 횡보가 나오고 물량들이 고점에서 소진이 되기 시작합니다. 요 뉴스 하나 때문에. 그리고 시장은 밑으로 흘렀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개폭락이 나옵니다. 마운트 곡스 뉴스가 뜨면 개폭락이 나왔다가 우리 같은 그냥 일반인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 감정을 역으로 이용했던 사건이 여기 있죠. 야 마운트 곡스 뉴스 뜨면 이거 좆되는 거야. 이거 악재 뜨면. 그런데 여기는 호재가 떠요. 야 마운트 곡스 2023년 9월 21일이에요. 뉴스에 야 마운트 곡스 상환 기간 이거 우리가 2023년 10월 31일이었는데 이거 고시였는데 앞으로 한 달 뒤 여긴데 야 이거 내년 10월로 연기한다? 얘들아 마음껏 사. 그러니까 차트는 올라가요. 마운트 곡스 악재가 나오면 떨어지고요. 호재가 뜨면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고 이거를 기가 막히게 형들, 세력들, 기관들은 아주 재미지게 이용하고 있죠. 마치 장기판에서 장기마 움직이듯이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이 마운트 곡스 뉴스와 여러 가지 악재와 호재들을 활용해서 뉴스를 이용해서 우리 같은 개미들을 속여먹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시장의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저께 또 마운트 곡스 뉴스가 떴고 이건 뉴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마운트 곡스가 본인들의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이체를 했어요. 이거 언제 이후로 최초냐면 2018년도에 시작해서 2019년 이때 당시에 마운트 곡스가 실제로 빗썸으로 비트코인을 이체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뉴스가 뜨면 야 이거 2018년도로 똑같은데 좆된다.
지금 좆대 팔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개미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장은 아직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개미들이 반응하는 뉴스인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기관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과 일본의 MZ세대들이에요. 그리고 은퇴 자금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입니다. 이 중에 가장 힘이 센 건 얘네죠. 얘네들 다 합쳐도 얘네의 발톱만큼도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관들은 이런 뉴스는 걔네들은 뭐 자기들이 만든 뉴스니까 이런 거에 신경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별 시장에 반응이 없죠. 물론 이거 이제 어저께 나온 거고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이 뉴스를 필두로 후발 뉴스가 나오면서 계속 악재 터뜨리고 막 시장에 공포를 불어넣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쫄 필요가 없고 그렇다고 공포에 살아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냥 차트적으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차트적으로. 오늘은 차트적인 내용은 뺄 거예요. 제가 바라보는 시장의 뷰는 이렇다는 겁니다. 이런 악재를 터뜨리면서 우리의 물량을 빼먹으려는 심보가 지금 제 눈에는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준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제가 이제 알트코인, 어떤 코인들을 사야 되는지, 어떤 코인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그리고 좋은 코인을 고르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집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람 설정까지 하셔갖고 그런 좋은 소스들 받아서 여러분 좋은 투자하셔서 이 힘든 어려운 세상 잘 이겨내시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다음 불장 또 다 함께 재미지게 한번 준비해 보자고요. 저는 이제 항상 영상을 뭐 대본이 없이 찍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찍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선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전파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지기도 하고 뭔가 중구난방 같아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맛으로 또 버라이어티 쇼 보는 것처럼 제 또 방송 영상들을 또 보시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